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10월 17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10월 시험을 대비해서 해커스 중국어에서 적중 예상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상 강의와 그리고 오늘 우리 10월 17일 총평 강의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달 총평 시험을 보니까 지난달에 동일하게 나왔던 어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1월 시험 보시기 전에 최소 3개월의 선생님의 총평 강의는 반드시 하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월 17일 시험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어떠셨습니까? 준비한 만큼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이거 보세요. 무난하게 별로 어려운 영역이 없었어요. 뭐 듣기 제3부분은 단문이잖아요. 그리고 상태 상황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 중에서 듣기 제일 3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아예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들으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 그 외에는 바로 듣고 정답 찾고 어휘만 알고 해석만 하고 들어갔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 중, 듣기도 독해는 더더욱. 여러분 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최근 3개월 독해 제3부분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보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중. 특히 또 쓰기 제1부분이 또 어렵거든요. 다른 영역이 쉬우면. 그런데 우리 쓰기 제2부분에서도 선생님 기출 문제에서 최소 3개 정도는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쓰기 제2부분은 웬걸 너무 쉽게 나온 거 있죠? 이름절 동사 2개만 나왔어요. 여러분 이름절 동사 쌤 얘기해 볼까요? 안따, 빠오가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총평 강의 굉장히 강조해 드렸잖아요. 지난달에 태어나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남자가 신생아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빠오가 나왔던 거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닦다, 닦다 정도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어떤 대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바로바로 정답을 작문을 해보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듣기 제3부분이 이번 10월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었을 것 같고요. 다른 수준은, 다른 영역은 거의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점수 기대해 볼만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듣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듣기에서는요. 항상 동일하게 구체적인 동작을 묻는 문제 이번에 6문항 나왔어요.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 19문항 나와서 총 25문항이 긴 보기가 긴 거 아니면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진 보기의 유형으로 이루어진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상태 상황에 관련된 거 정답 가지고 왔습니다. 누워서 책을 보는 걸 하지 마라 그래요. 당적 한수 이렇게요. 자,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 식당의 장점은 강가랑 가까워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산산부 산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리허변진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방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집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의 상태는요. 콩티어 화일러 이런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사급 공부하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휘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휘를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부터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급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는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될 수 있는 명사. 그래서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 선생님 총평에 동작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신대요. 동작이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신대요. 그래서 동작이 표준적이다, 정확하다, 여러분 이런 거 나왔습니다. 动作标准.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선생님이 动作 나오면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标准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 이번에도 쓰기 제2부분에서 한 여자아이가 거울을 비춰보면서 발레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动作와 관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动作 썼습니다.
동작이 나오면 동작이 정확하다. 动作标准.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功夫,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힘이 센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동작이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치불일치? 일치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지문에 동작이 표준적이다, 动作标准이 나왔고요. 힘이 세다. 기억나세요? 힘 나오면 쌤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리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호응 구조를 공부하시면 바로바로 작문과 듣기에 그리고 해석에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작이 정확하다, 动作标准, 힘이 세다, 力气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달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난달 우리 듣기 시험에 집값,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방주가 싼데 집값이 임대료가 싼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지난달에 나왔던 것들을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가지고 왔고요. 자, 곧 있으면 손님이 오시는데 정리 다 됐어요? 집?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화장실만 빼고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화장실 두 가지의 표현이 있었죠. 보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위생칸이라고 해서 卫生间이 나왔지만 지문에는 뭐가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 손에 씻는 칸이라고 해서 洗手间. 듣기는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표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달에 선생님이 卫生间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洗手间이라는 표현을 모르셨다면 하나 더 추가하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1번 문제였습니다.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는데 이 가게는요. 단지 현금만 받습니다. 只收现金. 여러분 이번에는요. 해커스 교재 듣기 독해 쓰기에서 100% 적중.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0년 시험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시험 남았고요. 12월 시험 있는데 12월은 마지막 연말이기 때문에 좀 일찍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딱 2번의 시험의 기회가 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제발 기초 좀 잘 다지고 해커스 한권 교재 그리고 선생님 강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면 11월 시험 보실 수 있어요. 12월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2020년 이해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중했어요. 이 가게는 단지 현금만 받는다. 이거 우리 해커스 교재 독해 파트에 있어요. 보기에 나왔더라고요. 해석하셨겠죠? 자, 그런데 저희 가게는요. 우리 카드나 은행 카드나 휴대폰 결제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시면 이런 것들을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문에 뭐가 나왔을까요? 휴대폰 결제. 지난달에는요. 독해 파트에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다 手机点菜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手机付款. 최소 요런 어휘들은 모르시고 가면 안 돼요. 4급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될 어휘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일치불일치입니까? 당연히 불일치였겠죠. 요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이 분의 차를 수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은 차를 수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100%, 100% 放心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일치불일치, 일치.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최근에 차를 수리하는 게 쓰기 제2부분에 나왔어요. 시우처 보세요. 이 부분에 나왔거나 독해에 나오면 어디에 나온다? 각각 다른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수준, 시우처 수입핑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표현으로 숙지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최근 2020년에 여러분 바나나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바나나 껍질을 어디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황지오비가 쓰기 제1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 단어 못 적어도 돼요. 하지만 이 단어가 나오면 시황지오라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요런 거 가르쳐 드렸거든요. 자, 이번에 저희 손자가 시향지오 바나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 손자가 과일 먹는 걸 좋아해서 저는 항상 손자가 올 때면 시향지오하고 푸다오 뭐예요 여러분? 바나나와 포도를 준비해 놓습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일치불일치, 일치.
그래서 못 적어도 되지만 요 단어 바나나를 뭐라고 한다? 시앙지아오라고 읽는다. 보세요. 쓰기 제1부분에 나왔는데 듣기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고 최소한 기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반드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자동발사 1탄 우리 강의할 때 시간을 알려드려요. 시간은 알죠, 여러분? 그럼요, 쌤. 시간은 압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물어볼 때 니오 시제마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今天 니오 콩마. 선생님 이거 자동발사 1탄 할 때 가르쳐드려요. 콩. 여러분 표준어가 북방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얼자를 많이 붙여서 나와요. 콩이 틈, 여가예요. 그래서 니오 시제마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현재에서는 니오 콩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학생들이 니 침대에 콩마 이랬을 때 뭐지? 콩이 뭐지? 단어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너 오늘 시간 있어? 라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 여러분 보세요. 란치오 먹어요. 농구죠. 다 란치오. 어제 우리 농구 너무 재밌게 했는데 침대 니요 콩마 오늘 시간 있어? 오늘도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팔이 아파서 어제 너무 많이 해서 팔이 아파서 들 수도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선생님 느낌에 신체 일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신체 일부는 꼭 외우고 가십시다. 11월과 12월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팔에 뭐라고 한다? 끄보 이런 거요. 다리는요? 토이 배는요? 뚜스 요거는 외우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에 듣기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다. 끄보 탈부치라이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 나오는 요 표현은요. 지금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듣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들 수 없다. 가능보의 부정 형태로서 팔을 들 수가 없다. 끄보 탈부치라이 너무 좋죠. 끄보만 나오지 않고 지문에 나왔던 좋은 표현 덩어리까지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거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체 일부 나올 수 있거든요. 꼭 같이 외워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요. 시인거 나왔어요. 성격이 나오면 같이 반드시 주술로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 뭐죠? 성격이 활발하다라고 해서 시인거 호포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의 총평 강의를 통해서 시험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을 자신 있게 암기하고 정리하고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사와 형용사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는 문제에 이 행사가 제때 정각에 거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셔야 되겠죠? 읽어보실게요. 준시 쥐싱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문에는요.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로. 그러면 여러분 정각에 거행이 됩니까? 아니죠.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듣고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께 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각에 정리해 보실게요. 준시 쥐싱 그런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토이치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디가오 여러분 이 디가오로 말할 것 같으면 2020년에 처음 나왔던 어휘예요. 듣기에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면 또 어디에 언급된다? 쓰기 제1부분에 어순별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번 듣기에서는요. 공주어 능력이 디가오라 맞아요.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서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상되었다. 디가오 이런 거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꼭 요거 2개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장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공항이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떤 지문의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출발하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요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제 시간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요런 표현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제 시간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간부상 요런 거 듣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 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 간부상 간부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공항 가는데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돼. 여러분, 요런 거. 1부분에 나오고 2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간부상이라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돼.
来得及. 요런 표현들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회화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의 시원자 요게 되다. 来得及, 来得及, 来得及 이렇게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듣기의 전형적인 문제의 유형은 상반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 이기다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잉. 그럼 잉이 나오면 어떤 제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写자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문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상해팀하고 북경팀 있는데 상해팀이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1대 0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2比0, B라고 합니다. 2比0.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나중에 북경팀이 10번 선수하고 4번 선수가 2골 넣어서 그러면 1대2로 이겼다. 요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거 2比0 나오면 이게 뭐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의 점수도 알아들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그거 경기 보다가 감격해서 뛰었어. 이런 표현들까지. 그래서 감격하다도 쌤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기다, 잉, 지다, 수, 요 정도 너무 좋은 표현이니까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자가 졸리다 정답이었습니다. 잠을 어제 제대로 못 자서 지금 잠이 졸려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덩어리적인 표현으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졸려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쓰기 제1부분 순별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困得受不了了 이런 것들이 듣기에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困得受不了了 오케이. 자,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겨서 감격해서 그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했다. 표현이겠죠? 외우셔야 되겠죠? 激动的跳了起来 이런 좋은 표현들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남자가 처음으로 인터넷상에서 바지를 샀어요. 근데 코스 买大了 좀 큰 걸 산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남자가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는 과정이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요, 너무 간단해요. 뭐만 신청하면 된다? 물건을 교환한다는 것만 신청하시면 돼요. 申请 여러분 이런 거요. 换货 이 호어가 우리 기초 공부하실 때 100가지의 물건이 있는 빌딩 뭐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百货大楼 그치. 다 배웠던 어휘들이다. 그래서 물건을 교체하다, 교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물건 살 때 申请换货 교환만 신청해주면 굉장히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라는 지문의 내용들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다음 달에 충분히 다른 영역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 중요한 어휘 정리해드리고 듣기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듣기는 독해 영역 플러스 듣기 영역입니다. 반드시 시험지를 받고 나면 선생님 지금 지필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고 나면 테이프를 딱 듣고 안내방송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방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1번부터 쭉쭉쭉 해석을 하고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를 마킹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듣기는 보기를 하기를 하셔야 돼요.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냐 아니면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나올 때 전체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수어 위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하려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고 남녀 여자의 상태 상황이나 동작이 나오면 50대 50.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듣고 남자에 관해서 묻는지 여자에 관해서 묻는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듣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하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키워드 잡는 연습들 100%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쌤이 독해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독해 제3부분도 좀 지문이 어렵고 생소한 단어도 나오다가 이제는 아주 쉽게 바로 해석만 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독해도 독해 제1부분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동사,
명사, 형용사. 이번 달에는요, 부사가 2개가 또 추가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적어도 화면에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못 읽으면 어휘 부분 좀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몇 개월 동안 나왔던 불러 일으키다.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인치, 우회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왔었어요. 여러분 최근에禁止많이 나왔잖아요. 禁止를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不允许가 나왔어요. 앞에 不 나왔기 때문에 동사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카드 당신의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증명하다, 증명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라진이 있어요. 라진은 줄이다, 좁히다. 그러면 라진 동사와 호응할 수 있는 명사, 거리를 줄이다, 간격을 줄이다, 라진, 줄이 이런 술목으로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왔습니다. 신칭, 기분이 좋게 바뀐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호응 구조로 외워주시면 바로바로 응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가 3개나 나왔습니다. 모두의 방학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祝大家假期愉快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愉快 유쾌하다, 즐겁다 나왔고요. 순조롭게 통과하다, 顺利 통과 이런 제시어 나왔고요. 자, 음식 낭비하지 마세요 나왔습니다. 浪费 적어도 최소한 중요한 사급 필수 동사, 명사,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셨어야 됐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이거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때때로 가끔 or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로지 전문적으로 专门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듣기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해에 딱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은요, 어순별 문제에서 최근 몇 달간은 뭐에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요, 지시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의 문맥의 흐름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접속사의 호응 구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3번째는 이번에는 다양한 주제의 문제가 나왔지만 별로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바로 지문에서 정답을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고, 보기에 정답과 똑같은 제시어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독해제 3부분 제일 쉽게 많이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달은 독해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는 여러분 전체 뭐가 중요하다? 시간 배분. 항상 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답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배분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항상 쌤이 독해제 3부분에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듣기 공부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먼저 질문 보기를 확인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지문을 자세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키워드 수를 잡아서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휘를 열심히 외우셨으면 독해가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단기간에 점수를 빨리 올려야 돼. 그러면 어떤 영역을 내가 확보해 점수를 올려줘야지를 생각하셔서 독해 제3부분을 문제를 다양한 것들을 풀어보시면 쉽게 점수를 올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였어요. 자, 마지막 쓰기. 쓰기도 10문항 중에 쓰기 제1부분 중에 이번에는 특수문형이 받자구문 항상 나오죠. 그리고 빼이 자구문 나왔고요.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게 쉬더 강조구문 나왔거든요. 선생님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교빛 책에 보면 학교빛의 12번에 쓰기 파트에 보시면 쉬더 강조구문이 있는데 이번에 적중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떤 문제 나왔는지 쌤이랑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문형이 3문항 나왔고요. 형용사 수러문이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동사 수러문의 위주인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쓰기 제2부분에는 어떤 제시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음절 동사 나오지 않아서 더 쉬웠습니다. 이름절만 나왔는데요. 안따, 빠오 나왔고요. 딱따, 차, 요 정도 문장 못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소식 나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외우도록 해요. 한 여자가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럴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아주 기쁘게 하다. 这个消息让我很开心. 요거는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항상 레파토리로 요 그림이 나오면 요렇게 들어가야 돼. 수학 공식 대입하는 것처럼 패턴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너무 쉬운 단어가 나왔는데 의사쌤이 환자에게 진찰을 해주고 있었어요. 진료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쌤 뭐예요 여러분? 따이프가 나왔는데 진찰을 하더라 몰랐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그림 가지고 왔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한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꾸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서 꾸민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울을 보면서 여자아이가 발레복을 있었거든, 무용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용 이런 거 몰라도 돼. 발레 몰라도 돼.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동작을 연습한다. 괜찮죠? 이런 문장들을 충분히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해보실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5개 중에 3개는 기출, 그리고 2개는 응용,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쓰기 어떤 문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쌤이 제일 어렵고 좀 헷갈렸던 문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순비열 한번 볼게요. 하올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좋아졌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하올러가 문장상에서 수로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달 총평을 쌤 듣기 위해서 표 외우라고 당부드렸는데요. 표를 비아오거라고 합니다. 표가 이미 명사 뒤에 부사 있으면 고민하지 마. 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하면 돼? 주어 자리에 넣어주면 돼.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티엔. 여러분 비아오가 나오면 당연히 티엔이 나와야 되죠. 동사죠. 그러면 이 하오는 뭘로 쓰였을까요? 잘 기입을 하다라고 해서 결과 보어로 쓰였다. 이런 거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전부. 이거 전부 다 뭐죠? 부사입니다. 전부, 全部도 전부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全部도 부사하고 또도 부사니까 당연히 어디 앞에? 수로 앞에만 딱 넣어주셨으면 됐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수로를 못 잡아서 틀립니다. 잘 기입을 했어요. 디엔 그 뒤에 보어 들어갔습니다. 자, 뭐가 잘 기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어 자리에 사람이 아닌 대상, 명사가 들어가면 중국어는 이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는 잘 채워졌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주어, 이징하고 같이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부사는 당연히 수로 앞에 들어가고 수로 뒤에 있으니까 그 뒤에 뭘로 쓰였다? 보어로 쓰였다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가 이미 전부 모두 잘 채워졌습니다. 表格已经全部都填好了.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전부 정도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단서가 있죠. 또가 있으니까 부사니까 부사의 위치는 수로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급에서는요. 이징도 부사요. 전부 또도 부사요. 요 2개가 딱 분리되면 학생들 사급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딱 배제하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순배열해 주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표가 이미 전부 모두 잘 채워졌습니다. 表格已经全部都填好了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 좀 얘기 좀 할게요. 티엔도 나올 수 있지만 표를 정리하고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사급 시험에 정리하다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tn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정리.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정리 나오면 무조건 정리를 잘했다 이런 거 장문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잘했어요. 整理好了. 그럼 표를 정리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 쓰기 제2 부분을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이미 모두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表格已经全部都整理好了. 이런 것들 쓰기 제2 부분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2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10개 어순배열 중에 한 7개 정도는 무난히 풀 수 있는데 3개 정도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 단어. 여러분 읽어볼게요. 위. 이 위는요,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누구누구와 허 아니면 뭐뭐와 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개사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돼요. 말하기에서는 허와 끈을 많이 쓰는데 우리 책이나 소설이나 뉴스 같은 거 이런 데에서는 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위가 나왔으니까
개사구구나라는 거 알고 하셔야 돼요. 자, 作者는 뭡니까? 작가.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2번 보실 때는 요관이 나왔어요. 이건 거의 5급 수준인데요. 이 요관은 절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 대상, 요관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관 딱 나오면 아 위와 호응을 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개사 구로 완성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这个 文章 뭡니까? 문장이죠. 사실 문장은 뭐로 나오죠? 这篇 文章으로 나오는데 뭐 시험에 양사 신경 안 쓰면 这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这个 文章 혹은 신경을 써서 작문에 쓸 때는 这篇 文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경험 읽어볼게요. 生活经验 명사잖아요. 자, 그럼 수로 뭐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 요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위 뒤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20%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 문장은 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가의 생활 경험과 요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이 있다 수로 잡으시고요. 뭐와 관련이 있다 무조건 개사구 들어가서 위, 대상, 요관 이런 형태로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4급 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아마 이번 달의 문제 중에 쓰기제 1번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작가의 생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这个文章与作者的生活经验有关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뭐뭐와 똑같다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똑같다가 뭐 있습니까? 이양. 난이도 하예요. 이 양은 절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무엇과 똑같다. A는 B와 똑같다. 최근에 나왔어요. A, 和 B, 一样 이렇게 나왔어요. 자, 一样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동일하다가 나왔었어요. 相同 요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和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A 和 B 一样 나왔다가 A 和 B 相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위, 대상, 요관 요런 식의 문제. 제시어만 살짝 바꿨지만 큰 문형은 바뀌지 않은 구조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위가 뭐야? 이런 거 좀 헷갈리셨죠? 그래서 요관 이런 형태를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제일 헷갈렸던 문제 위, 대상, 요관 이런 형태를 알고 하셨으면 더 정확하게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문제 형태의 변화는 A는 和 B 一样 똑같다. A 和 B 相同 동일하다. A는 B와 관련 있다. A 위 B 요관 요렇게 정리를 딱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선생님 우리 인강일 때는 10일 완성 쓰기고요. 그리고 우리 현강일 때는 선생님 부교재에 딱 적중했던 문제예요. 똑같이 나왔어요. 또 뭐가 헷갈렸냐면 이 두 개가 제일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시험 보고 와서 조금 전에 봤던 2번 문제와 3번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향은요. 부사예요. 장차 뭐뭐일 것이다. 장차 뭐뭐 할 것이다. 지향 부사예요. 자, 위는요. 누구 대신에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和와 跟 대신에 위를 쓸 수 있었는데요. 在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는 말할 때 쓰는 표현과 신문이나 라디오나 뉴스 등에 나오는 그런 문어체적인 표현이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在 대신에 위가 나왔어요. 그럼 이 在는 보통 어디에서 언제의 시간과 장소가 나온다면 뭘 것 같아요? 개사구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얼른 누가 있는지 보세요. 시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뭐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개사구. 그래서 부사와 개사구의 형태구나 첫 번째. 이런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나왔고 요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4급 준비하시는데 우리 해커스 자동발사 1탄의 데이 5에 보시면 보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결과 보호로 쓰일 때 어디에 착륙했다. 덩어리로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착륙했다. 降落在. 在 나오면 그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장소 나와야 되겠죠? 장소 뭐밖에 없습니까? 수도 공항. 여러분 선생님 降落 나오면 어떻게 덩어리로 외우라 그랬어요? 수도 공항에 도착했다. 降落在首都机场. 덩어리로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중국어 학습, 사국 공부하실 때 선생님은 학원 강의할 때 여러분 300개의 문장을 암기하도록 시켜요. 그 300개면 충분해요. 그 300개가 어디에 나오게 여러분? 쓰기 1부분, 2부분. 그리고 어디도 나오게 여러분? 듣기, 독해. 전부 다 나온대요. 그래서 제발 선생님이 수년간 8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출 문제를 정리해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외워놔야지만이 다양한 영역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쌤이 가르쳐주는 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몰랐던 어법 형태를, 내가 틀리는 어법 형태를 좀 정확하게 피드백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해. 어법을 하기 싫어해. 해야 돼요. 일정한 수준은. 해커스 합격비책 1번부터 13번까지 나오는 문형과 구조 정도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4급과 5급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을 잘 준비를 하시면 5급도 단기간에 하실 수 있으니까 제발 시험 문제만 푸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풀기 전에 왜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짜이라는 개사구가 수러 뒤에서 뭘로 쓴다? 결과 보호로 쓰였다는 걸 모르시면 안 돼요. 아니면 진짜 선생님이 준 예문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법 몰라도 이렇게 쓴대. 어감을 기르든 아니면 구조를 익히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지만 2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로 어디에 착륙했다. 降落在首都机场. 그러면 뭐가요? 비행기가. 그러면 아까 지향과 위는 부사와 개사구. 수러 앞에서 뭘로 쓰였습니까? 부사어로 쓰인다. 이게 기출이에요. 이번에는 30분 이후에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뭐만 바뀌어요, 여러분? 시간만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똑같아요, 구조는. 그래서 수러 뒤에 개사구가 결과 보호로 쓰였어요.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했다. 降落在首都机场. 뭐가요? 주어 들어가고 장차 부사 위 15分钟后 개사구 주어 뒤 수러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형태. 아마 요거 선생님 기출문제 못 보신 분들은 요런 형태 때문에 틀리셨을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15분 이후에 장차 수도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飞机降于15分钟后降落在首都机场까지 시험 보시면서 쉬운 문제들은 다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고 틀릴 만한 문제들 오늘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 세 문항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특수문형 오늘 3개 나왔었는데요. 다짜 구문은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를 비닐봉투 안에 버려주세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请把垃圾 이번에 扔到 대신에 두다 放到 이거 나왔습니다. 放到塑料袋里 이거 너무너무 쉬워서 쌤이 스킵했고 베이자 구문 가지고 왔습니다. 자, 谁 나왔어요? 누구? 그렇죠. 양로饺子 듣기 시험에 나오고 쌤이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양고기 만두. 자, 찌우징 뭐예요, 여러분? 부사죠. 그러면 여러분 찌우징 나오면 도대체란 말이거든. 그래서 요 아이는 평서문 아님 마가 없어도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양고기 도대체 이게 나왔어요. 자, 베이디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상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대상은 누굽니까? 谁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결과 기타 성분 나왔습니다. 쓰러 먹게 되었다. 吃了 무엇이 누군가에 의해서 먹어졌다 들어가면 되겠죠. 고기 만두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먹어졌습니까? 지우징 때문에 평서문 아님 의문문 물음표로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羊肉饺子究竟被谁吃了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지우징 말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부사 누구 있습니까? 도대체, 到底까지 꼭
외워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사 중요합니다. 요런 부사 나오면 다른 영역에도 부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베이 자구문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쉬더 강조구문 나왔는데 합격 비책 12번에서 적중했습니다. 자, 이 단어 좀 어렵네요. 종지에가 뭐죠 여러분? 총괄하다, 정리하다. 듣기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단어 한번 외우십시다. 종지에. 오케이. 자, 종실바이종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실패 중에서 出来的 여러분 웬걸 더가 있네. 종지에가 동사인데 더가 있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실이 있네. 그래서 실더 강조구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강조합니까? 실패 중에서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늘의 결과는 今天的结果是 시를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강조 대상은 뭡니까? 실패 중에서 종 실패 중 수로 누구 있습니까? 종지에 정리해서 낸 거다. 보호까지 딱 들어가고 실더 강조 구문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제 출라이를 수로라 보시면 되고 종제 출라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틀립니다. 실더 강조구문. 그러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쓰기에 우리 학교비 책 1번부터 13번까지는 선생님이 그래요. 정말 현강할 때 5번 이상 돌려보라 그래요. 계속 암기해. 봐. 개념과 구조와 어순을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리거든요.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실패 중에서 정리해낸 것입니다. 今天的结果是从失败中总结出来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면서 쉬운 문제는 다 빼버리고 조금 헷갈렸던 거 꼭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만 선생님 가지고 왔거든요. 5문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제2부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강에서는 10일 완성 쓰기 강의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쌤 시험이 거의 중순에 있는데 이번 달에는 4급 강의, 본 강의 다 듣고 1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은 뭐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그랬을 때 무조건 선생님이 10일 쓰기 강의로 마무리하시면 정말 어떤 친구는 268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총평 강의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정말 100% 적중이고 우리 현강 듣는 학우님들은 부교재가 2개 있어요. A권하고 B권 있는데 선생님이 A권에 100문제 넣어드렸고 B권에 100문제 넣어드렸고 또 기타 외워야 될 문제만 100문제, 300문제 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다 적중해요. 300문제만은 아니지만 그것만 외우면 여러분 진짜 단기간에 합격하시고 싶으면 그것만 외우시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쌤 나왔어요. 따이프. 그럼 여러분 이 따이프 말고 쌤이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부교재에다가 뭐 넣었냐면 주사를 넣다를 넣어놨어. 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사를 주다. 주사를 줄 때는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 개 대상 다전. 주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조개니까 개사구 앞에 부사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자. 저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다전이 나오지 않고 의사쌤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뭐만 알고 가면 될까요? 진찰하다. 그래서 의사쌤이 지금 그녀에게 진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大夫正在给她看病. 선생님, 看病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해커스 교재 구체적인 동작에 看病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설령 내가 쓰기제 이 부분에서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공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쌤이 그녀에게 지금 진찰을 해주고 있어요. 大夫正在给她看病. 문형 똑같죠. 요런 걸 잡아주셔야 돼요. 요런 패턴 학습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뭐 나왔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지금 동작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거울을 보면서 꿈이다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발 거울을 볼 때는 칸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비춰보기 때문에 쩌. 자, 그럼 여러분 또 우리 해커스 1200개 단어장 너무 훌륭한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짜오저도 나오지만 대하다, 마주하다라고 해서 뚜이저도 됩니다. 또 오늘 시험에서 쌤 짜오저만 했다고 해서 쌤 짜오저만 됩니까? 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마주하다라고 해서 뚜이저. 그래서 거울이 나왔을 때는 거울을 비춰볼 때 타 짜오저 징스 혹은 그녀가 거울을 마주하고 타 뚜이저 징스 그리고
4급 어휘 기본적인 거 아까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무용이 나오거나 발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몰라도 동작만 하면 된다고. 두 번째 동사 뭐 있습니까? 동작을 훈련합니다. 练习动作까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징스가 나오면 거울을 비춰보다를 압니까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딱 써야 돼요. 照着镜子 혹은 对着镜子练习动作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는 풀 수 있는 건 스킵하고 여러분께서 놓칠 만한 문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총평 강의 여러분 다음 그리고 12월 6일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하실 때 반드시 암기하고 정리하고 가야 될 예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총평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키워드들, 중요한 어휘들 학습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만 푸시면 안 돼요. 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기본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직 기초를 아직 중국어에 대해서 전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자동발사 1탄 우리 해커스 라인의 기초 2탄을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여러분 현강에서 진짜 이 두 권의 책을 한 달 만에 가르쳐드려요. 한 달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은 4급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다지고 시간이 되면 1200개 단어장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시험 전 일주일이다 1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요 강의 10일 완성 쓰기 실전 문제로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11월 시험 그 다음에 12월 시험 차분히 찬찬히 해커스 교재와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잘 다져 주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1월 시험 우리 21일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번 달과 3주 정도 남았는데 11월하고 3주 이번에 11월에는 시험이 좀 중순에 좀 끝에 있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내가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아니면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11월 21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잘 다시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시험 보러 갔는데 제일 앞에 딱 배정이 됐어요. 제일 앞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뒤에 배정이 돼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 잘 풀고 있는지 그래도 겼는지라도 하고 이렇게 막 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잘 보고 왔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같이 공부했던 공간에서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커스에서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국가 시험인데 학원에서 시험 봐? 이러더라고요. 네, 학원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응시하시면 돼요. HSK 시험센터로 들어가셔서 해커스 어학원 고사장 선택하시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시험 끝나고 나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학원 수업할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특히 기본 베이스가 없어서 4급을 뭐 2번, 3번 이상 본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급하다 생각할 때 이상한 포인트를 잡으면 학습 방법을 모르면 2, 3번 보는데 얼마나 에너지 소진이 큽니까?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댓글을 달아서 문의하고 자, 쌤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커스 중국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강의를 합니다. 라이브 우리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데요. 이번 11월에는요. 11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쌤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또 바로바로 또 답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총평 강의도 있고 해커스 중국어에서 쌤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월 10일 8시 우리 저녁 8시 만나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잘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 지치지 말고 조금만 힘내셔서 우리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항상 할 것에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